자, 안녕하세요. 심석고등학교 교사 김기현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교사 오대산입니다. 재밌게 찍어야 된다니까. 네. 네. 유머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 오늘 우리 네.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하고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서 오늘 아주 훌륭하신 네. 김기원 선생님께서 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괜찮습니다. 더 많이 만들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오늘 농어촌 특별 전형인데요. 이게 좀 뭐 이 영상처럼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는 영상들이 별로 없어서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관심들은 있는데 사실 이게 정확히 뭔지 어떻게 뽑는지를 좀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 학생들 대상으로 좀 이렇게 농어촌 특별 전형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만든 영상이니까요.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했나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역균형 선발도 오늘 얘기할게요. 네, 지역균형 선발 농어촌 특별 전형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확실해요? 네. 궁금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 농어촌 특별 전형, 지역 균형 선발 전형 한번 안내를 해주시죠. 이렇게 오늘 안내할 거라고, 이 두 개를 안내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안내를 해주시죠 이제. 지금 다 얘기해도 돼요, 이 화면에서? 이제 지나가죠 이제. 네. 네. 자, 저희 본교에 농어촌 관련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진학을 하는지 좀 정리해 본 건데요. 주요 22개 대학 빅데이터 이제 분석한 겁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 많이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어느 정도로 많이 가는지 모르셨죠? 네네, 이 정도. 네. 수시와 정시로, 그쵸. 농어촌으로, 네. 정시로 더 많이 가는군요. 그러니까 정시로 가는 친구들이 농어촌 전형을 많이 쓰고 농어촌 특별 전형 정시로 많이 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 대 정시 합격 비율이 6대 4 정도 되는데 그 수시의 60%의 그 수시의 비율 학생들 중에 농어촌 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43.4%, 그리고 전체 그 합격자 중에 57.2%가 농어촌 전형으로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도 지원자 전체는 이제 전체 중에 63.8%가 농어촌 전형을 쓰고 합격자 전체 중에 74.4%가 농어촌 전형을 합격을 하는데 조금 이제 드릴 말씀이 이제 고른기회 전형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어촌 전형으로 이제 딱 뽑는 전형도 있지만 농어촌 전형이 고른기회 전형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른기회 전형이 좀 되게 많은 그 자격들을 이제 포함하는 건데요. 그 중에 농어촌 전형을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좀 어렵나요? 좀 괜찮나요? 설명이? 네, 뭐 그렇게 네. 어렵진 않고 고른기회 전형이 굉장히 큰 범위고 그 안에 네네네. 농어촌 전형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뭐 어느 학교에서 사람을 뽑는데 한국인만 뽑겠다라는 전형이 있을 수 있고 아시아인을 뽑겠다라는 전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농어촌 전형은 한국인을 뽑겠다, 고른기회 전형은 아시아인을 뽑겠다. 그래서 범위가 좀 더 넓고요. 그 범위 안에 뭐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뽑는 거예요. 근데 뭐 비율만 놓고 보면 저희 학교가 고른기회 전형으로 뭐 저 비율의 뭐 3, 40%를 뭐 고른기회 전형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렵고요. 보통 한 4% 정도, 4에서 5% 정도인데 정확한 수치는 또 뒤에 표에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입 특별 전형,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지역인재 엄청 많네요. 그죠? 이런 정원의 특별 전형에 정원 내하고 정원 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원 외에 몇 %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대학들 입장에서는 100명을 뽑을 수 있는데 정원으로 몇 명을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등록금 뭐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더 뽑아요. 정원의 비율은 더 뽑는데 그 정원 외에 빼고 정원 뭐 100명이 정해있다면 그 100명 안에서도 뭐 고른기회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을 뽑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원 내와 정원 외로 구분했고요. 이게 뭐 정원 내로 몇 명을 딱 뽑아야 된다는 법적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정원에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 내에서 학교별로 자유롭게 뽑는데 사실 저 비율을 다 맞춰 뽑지는 않아요. 이게 최대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어촌도 뭐 4%까지 뽑을 수 있는데 사실 4%보다 좀 모자라게 뽑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정원 외는 더 뽑을 수 있게끔 허락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대학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전형. 근데 저걸 안 채우는 학교들이 있더라고. 왜 안 채울까요? 아쉬울 게 없나요? 제가 총장님 만나면 뭐 한번 대학 뭐 하나 찍어보세요. 총장님 뵈러 갈게요. 제가. 몰라서 안 채울까요? 네, 그러진 않을 뭐 텐데요. 만나주진 않으실 텐데 제가 네, 죄송합니다. 알- 실없는 소리 오늘 안 하려고 아, 작정을 예, 하고 예. 왔는데 알겠습니다. 어려우실까봐. 그래서 비율로 놓고 보면 농어촌 특별전형은 최대 4%까지 뽑을 수 있고요. 특성화고고 졸업자는 최대 1.5%고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족은 최대 5.5%인데 이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최대 5.5%가 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에서만 최대 5.5가 아니라 농어촌 지역 1번, 특성화 고교 2번 포함해서 최대 5.5%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마다 요 비율을 좀 약간 차이를 두고 조절을 하죠. 그리고 요 지금 1번, 2번, 3번까지 더한 거에 다시요. 죄송합니다. 3번에다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한 재직자를 합쳐서 최대 11%까지 뽑죠. 그래서 보통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의 전형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이게 굉장히 정원이 굉장히 많아요.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인데요. 사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 학부모님들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셔야 될 거는 농어촌 지역 특별 전형 4% 최대 요거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총 11% 이내로 정원 외를 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00명이 정원인 대학에서는 111명까지 뽑을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마다 다 채우는 학교들이 있고 안 채우는 학교들이 있다. 채워주세요 좀. 저희 채워주세요. 네. 채워줬을 때 우리한테는 유리하겠죠. 네, 그렇죠. 유리하죠. 학생은 네. 최대 4%까지 더 뽑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명문심 섞고 표현 써도 되나요? 네네. 네, 얼마든지. 저희 뭐 농어촌 전형의 농어촌 최강자다. 네. 특별 전형의 전형 자격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전형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은 네. 많이 있으실 테니까 네.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해 가장 큰 오해가 뭔가요? 가장 큰 오해. 그러니까 유형 1하고 유형 2로 나눠지니까 네. 농어촌 특별 전형이 되나 안 되나 또 헷갈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유형 1, 유형 2로 또 나누니까. 일단 유형어는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부모님 포함 중고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거주 및 재학이죠. 거주 및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되고요. 유형 2는 초중고 학생 본인만 재학 및 거주입니다. 네. 자, 근데 아까 드린 말씀이 오해가 좀 있다라고 하시는 거가 일단 첫 번째로는 농어촌 지역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동의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대입정책 4년 예고제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4년 전에 이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전형의 자격 제한이 예를 들면 뭐 초중고 부모님 다 재학하시고 재학이래요. 초중고 부모님이 다 같이 거주하면서 재학을 한 경우 이렇게 바뀌는 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건 4년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고1과 고2는 확실히 농어촌이 됩니다. 농어촌 자격을 유지하신 분들은 뭐 갑자기 고3 때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4년 전에 예고를 해줘야 되니까 올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여기가 이제 농어촌 전형 지역이 아닙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앞으로 4년 뒤에 네네네네. 그게 반영이 된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 그런 얘기조차가 없는 거 봐서는 네, 전혀 지금 그럴 가능성이 고민을 없다. 안 해도 된다. 네, 그죠? 그렇죠. 네, 뭐 하여튼 뭐 이게 뭐 좀 제도가 좀 복잡한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현재 농어촌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 이 해당 사항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중3학년들은 중3 된다. 학생들은 전혀 괜찮다. 걱정 안 네, 해도 된다는 거죠. 괜찮다. 중학교 2학년은 어떻습니까? 네, 중학교 2학년? 괜찮다. 4년 어차피 전에니까. 중학교 농어촌 소재지 학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입학을 했기 때문에 다 이게 뭐 바뀔 수가 없고요. 바뀔 거면 이제 4년 후부터 중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 뭐 변경된 사항이 없고요. 또 이게 사실 이거 제도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데 너무 정책적인 얘기를 우리가 많이 가네요. 대입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네, 여기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유형 1은 6년만 농어촌 지역에 있으면 되고 유형 2는 이제 12년 동안 있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농어촌 전형이라고 하는데 3년 농어촌이 또 있어요. 이게 유형 1, 2에 해당되지 않는데 뭐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 3년 농어촌을 뽑는데 이거는 대학마다 그냥 정원 내에서 뽑는 거예요. 정원 내에서 자기가 자격 제한 조건을 둬서 뽑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유형 1과
유형 1과 유형 2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만, 뭐 우리 대학은 유형 1만 보겠다, 또는 우리 대학은 유형 2만 보겠다라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런 학교들 또한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이지 너무 않다. 그런 걸 찾으셔서 막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뭐그 대학이 뭐 그렇다면 다른 대학을 가면 된다. 대부분 다 일반적인 대학은 유형 1, 2가 다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전형 안내하는 주요 22개 대학 좀 네, 소개해 지금 이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먼저 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농어촌 특별 전형되는 대부분 대학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요 22개 대학을 이렇게 뽑으셨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약 200개 되는 대학에 네. 전형을 다 이렇게 분석해서 안내해 드리면 좋겠는데, 어렵죠. 그러면 이 영상을 10탄까지 찍어야 돼요. 10탄. 알겠습니다. 예. 드라마. 그래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주요 대학. 네. 22개.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교사생활, 네. 12부작. 네. 한번 보죠, 이제. 근데 잠깐만요. 이거 좀 소개를 좀 잠깐 할게요. 알겠습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16개 대학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전형을 조금 뭐 어떻게 하라고 권고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시 비중을 높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16개 대학에 이제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됐는데 16개 대학에 그 약간 자기는 요 정도 대학이랑 급이 비슷한데 왜 우리는 안 불러? 막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그 대학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대학 6개. 저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그 좀 약간 쫀심이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대학 입장에서는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비슷해요. 굉장히 최강 경쟁력 있는 학교들인데 그 대학 포함해서 22개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서는 16개만 했는데 나머지 6개 대학은 우리도 같이 넣어줘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22개 대학 이외 대학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정시 비중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죠. 네, 전국적으로 숫자를 놓고 보면 거의 균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2개 대학은 조금 전형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대학을 선발한 거고, 좀 우리가 이제 농어촌 전형을 이제 좀 봄에 있어서 이 대학들을 좀 중심으로 좀 변화된 것을 좀 오늘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네네. 해보죠. 네, 이 22개 대학 농어촌 전형 관련 모집 정원 변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보시는 대로 종합 전형하고 그다음에 수능이 좀 이제 올랐죠. 학생 수를 전년도 대비해서 교과 전형이 떨어졌어요. 교과 전형이었고 교과 전형은 그 지역 균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주요 대학 서울 쪽은 아무래도 그 교과로 하다 보면 그 지역 애들이 좀 많이 붙을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차단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수능하고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는 걸로 봐서는. 네, 하여튼 제 생각에는 내신만 갖고는 이제 대학에서는 뽑지 않겠다. 이것저것 활동을 보든가 아니면 수능 점수를 보든가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네. 주요 대학은 그럴 수 있죠. 얘네들은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네, 얼마든지. 네, 우리 학교는 그런가요? 본교는 좀 유리하다. 본교는 우리는 이제 교과만 준비하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린 종합이랑 수능을 다 준비한다. 네. 라는 점에서 유리하다. 좋다. 좋습니다. 네, 파이팅. 네. 그래서 이제 이 인원 모집 정원을 좀 전체적으로 본 건데요. 농어촌만 모집하는 인원, 뭐 농어촌이 고른기에 포함된 인원, 농어촌만 모집하는 인원, 고른기에 포함된 농어촌 모집한 인원 수시 정신 알아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농어촌 인원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고른기의 자격 조건이 농어촌이 포함된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수는 좀 늘어났다고 보면 그게 되겠죠. 그거다. 정시가 늘었어요. 정시가 107명이나 늘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수능 준비를 좀 열심히 농어촌 지역 학생들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농어촌 중에서 수능을 준비한다. 그러면 기회가 훨씬 많아진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또 수시에 충원되지 않은 그 경우에 농어촌이 이제 미충원으로 돼서 정시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몇 퍼센트 비율이 넘어가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농어촌 정시 비중이 저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몇 학년도인지 2023학년도인데 이걸 맨 처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고2 학생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고3 학생들은 이제 전형이 다 나왔고요. 고2 학생들이 언제? 4월 말에. 네, 됐죠. 대입 그 예고가 아까 4년 예고라고 했는데 4년 전에 예고되는 거는
교육부의 정책, 어떻게 큰 틀이 교육부에서 정하는 게 4년 전에 예고고요. 대학들마다 그 정하는 거는 22개월 전에 예고합니다. 대입 전형은 22개월 전에 예고하고 그거에 관련된 인원수, 모집 전형 방법 이런 것들은 22개월 전에 예고가 되는데요. 2021년도 4월 30날 그 발표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내용상이고요. 네네. 이것은 2023학년도 현 고2 학생들이 해당되는 네, 내용.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 1학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몰라요. 몰라요. 아직 안 나온 거죠. 대입 정책 4년 예고 때문에 큰 틀은 정해져 있는데 농어촌을 뭐 어디서 몇 명 뽑고 이걸 몰라요. 근데 이제 솔직히. 모른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또 오대사 선생님 빨라요. 판단이 빠른 우리 저기 제발 그러지 능력이 마시고. 많은 쌤이야. 자, 빨리 좀 궁금하신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능력이 이렇다. 많은 쌤이고 그 고2를 지금 네.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네, 예, 중간쯤에서 설명해도 되나? 알아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중간에라도 설명을 했는데 네 넘어갈게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22개 대학 모집 특성을 분석했는데 이제 주요 변화로는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110, 정시. 네, 86명, 35명. 광운대하고 시립대가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갔고요. 디테일한 인원수 차이는 뭐 이게 이렇게 두 번째로 보더라도 첫 번째로는 이제 일단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간 두 대학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어촌 주요 22개 대학 모집 특성 분석, 교과 전형 124명, 세종대와 홍익대에서 뽑는다. 네, 61명이나 줄었어요. 네, 여기 좀 줄었다. 네. 교과 전형으로는 좀 줄었다. 종합 전형으로는 이제 2개 대학 빼고 20개 대학 모집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거 중요하네요. 서울시립대랑 홍익대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농어촌에서는 안 뽑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정시로 시립대 같은 게 정시로 뽑고 이제 교과 정시는 전형하고 정시하고 같이 정시로는 뽑지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두 대학이 제외됐다는 내용보단 20개 대학에서 뽑는다. 그렇죠. 그게 대부분 중요한 대학에서 건데 그러니까 왜 여기는 안 뽑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죠. 네. 그러니까 모르는데 왜 저한테 그치. 너무 많은 거를 물어보시면 아니 그렇죠. 네. 22개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20개 대학이 모집을 네. 하는데 왜 그럴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총장님을 뵙고 싶어가지고 네. 총장님들이 참 농어촌을 싫어하나 봐, 이 대학들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정시로 정시로 뽑는다고 했지. 이분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안 돼요. 우리 총장님 만나야 돼 그럼 진짜. 네네. 정시로 뽑는다? 아니, 그러니까 저 정시로 시립당 홍대 사랑합니다. 시립당 홍대 사랑해요. 정시로 네. 뽑는다는 얘기도 좀 그런 게 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는 애들만 와라. 제 옛날에 홍대 거리에서 좀 많이 알겠습니다. 돌아봐가지고 제 홍대 카페도 많고요. 네, 시립대 여기 가까워요 우리 학교에서. 시립대 좋아합니다. 참 네. 농어촌 예. 자, 네. 학생부 종합전형. 네. 교과가 포함되는 학교 있고 면접이 실시되는 학교 있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있고 뭐 이외 대학은 다 서류 100%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가 포함되는 학교는 이제 건대하고 경희대, 면접이 실시되는 학교는 고대, 국민대, 동국대, 과기대, 서울대, 숭실대, 연세대. 수능 최저는 이화여대인데 인삼합 7, 자 2합 6, 탐일교. 와 이거 무슨 주문 같아요. 이거 네. 뭐예요 이거 뭐야? 자, 뭐 인하고 자가 보이죠. 또 합자가 보입니다. 인문계, 자연계고요. 합은 뭐 합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문계에서 3개 과목 합이 7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수능 최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가 뽑아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학 측에서? 그죠. 고자세예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수능 최저가 있는 이화여대가 이 농어촌 특별전형은 정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 자격이 포함되어 있는 고른기회 전형에서 이런 수능 최저를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 수능 최저가 이게 낮지는 않은 거예요. 이 정도면 높은 거고. 그렇죠. 탐구 1개인데 탐구는 1개만. 그래서 뭐 사회만 2개 반영, 뭐 과학만 2개 반영은 안 된다. 라는 점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등급 이내 들어야 되니까 만약에 국어, 영어 하면 뭐 3등급 다른 거 하나는 1등급은 맞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쉬운 건 아니고 쉽지 않죠. 네, 3등급 그런데 맞는 뭐 것도 쉽지 않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뭐 파이팅 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 파이팅입니다. 네, 명문심 섰고. 왜? 자, 정시 수능 할 말이 전형. 있었는데. 정시 수능 전형은 경희대, 고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시립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외대, 한양대 총 몇 개?
몰라요. 14, 세면 되잖아. 14개 대학에서. 네. 아,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면 어떡해요. 세고 있었어야죠. 그럼 내가. 셈이 좀 약해. 22개 대학 중에 14개 대학이. 아, 그러면 22개 중에 14개만 수능 정시가 있어요? 나머지는요?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조금 좀 디테일한 차이가 좀 있는데 수시에 미충원 인원이 정시에 넘어가는 학교가 있고요. 아예 그냥 수시에 미충원 돼도 안 뽑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는 14개 대학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려운 게 이게 사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대입 전형 그 경쟁률을 좀 보시면 정시 경쟁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인원수가 더 확대되면 사실 경쟁률이 더 낮아질 확률도 높고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고 경쟁력 있게 수능을 준비하면 정시에 충분히 이게 진학의 기회가 있다, 많다라는 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네요. 적진 않아요. 그럼 많아요, 이 정도면. 아유, 그렇죠. 아니, 네. 경쟁률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1065명밖에 안 뽑는다? 어머, 경쟁률 한 10대 1, 20대 1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경쟁률이 일반 정시 경쟁률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몇 정도 되나요? 14개 대학을 다 외워야 되나요, 제가? 대략 뭐 5대1? 5대1? 그러니까 까지는 안 돼. 너무 훅 들어오는데 아까 14개 못 셌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보통 나중에. 5대1은 안 되고요. 이런 정보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찾아보면 쉽게. 경쟁률 보시는 물론, 방법은 과마다 UA 다르니까. 어플라이나 진학사 스마트 어플라이 들어가시면 UA 어플라이, 진학사 어플라이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전년도 경쟁률 보기가 되거든요. 그럼 농어촌 경쟁률이 일반 전형 경쟁률보다 낮은 걸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보죠. 정시에도 수능 체제를 본 학교가 있어요. 서강대인데요. 이 학교는 이제 계속 봐왔기 때문에 뭐 3개 과목 각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그리고 가나다군이 이제 배정되어서 요번에 이제 공개된 학교도 있고요. 미배정하는 학교들도 많아가지고 이게 가나다군에 뭐뭐뭐 대학이 있는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미정대학도 아직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앞에서 네. 얘기를 하고 왔었어야 됐는데 지역 균형 선발 이런 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고른 기회 선발, 뭐 지역 균형 선발, 뭐 그 농어촌 전형,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근데 이게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게 이게 사실 어떻게 뭐 정책적으로 뭐 이게 딱 이 전형에는 이것만 딱 써라라고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된 게 교과 전형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게 교과 전형 위주로 학생을 뽑아라. 그런데 이제 수능 최저, 학교장 추천 서류 이런 것들을 같이 봐라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주요 18개 대학이라고 제가 써놨네요. 대입 공정성 방안은 16개, 오태입니다. 죄송합니다. 16개 대학이고요. 선발 의무화했는데 그러면 16개 대학만 그랬냐? 아니 6개 대학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학들도 22개 대학 뽑더라고요. 이게 10% 뽑아가지고 선발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정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 균형이잖아요.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뭐 많이 뽑고 어느 지역은 적게 뽑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고르게 뽑으려고 보면 어느 지역이나 1등급, 2등급은 있거든요. 그죠? 교과 전형으로 봤을 때 내신이 그러다 보면 그 어느 지역에서든 1등급, 2등급 친구들은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뽑게 되면 지역이 지역적으로 좀 균형되게 선발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지역 균형 선발이 교과 전형이 대세일 수 있죠. 정시는 그럴 수 없으니까. 훌륭하신 설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걸 농어촌 전형이랑 붙여서 설명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농어촌 지역 학교를 비농어촌 학생이 이제 입학할 때 좀 불이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게 학교장 추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받기가 일반 학교에서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어촌 지역 학교 같은 경우는 농어촌 특별전형이 수시 6개 쓸 때 농어촌 특별전형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농어촌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의 그 학교장 추천이 상대적으로 좀 경쟁이 좀 낮은 편이죠.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신다 그러면 비농어촌 학생 되는 해당 학생들은 이 전형 안내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촌 지역 학교를 좀 두려움 없이 선택하셔도 된다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형을 좀 안내해 드린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려웠나요? 아닙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촉박하다 가셔가지고 빨리 찍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분들도 빨리 가네요. 약간 루즈할 수 있는 이제 타이밍이거든요. 1.5배로 들으시고요. 돌려보세요. 이걸 어떻게 보통으로 듣겠습니까? 22개 대학 수시 전형 연구했는데요. 본교 비율이에요. 그래서 교과 전형, 뭐 학교장 추천 전형 보시면
지원자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합쳐가지고 11%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합치면 합격자 비율하고 지원자 비율을 합치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학회장 추천 또한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본교를 비농어촌 학생들이 지원할 때 이 점을 좀 잘 보시면 이게 굉장히 경쟁력 있는 전형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학교장 추천이 되니까. 높지 않나요? 네, 그렇네요. 압도적인데요? 아, 그런데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가 있었어요. 저희 전에 뽑을 때도. 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인원수가 확대된 거잖아요. 8,500명이나 뽑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현 고위 학생들이 215명이 또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도 많이 뽑았는데 215명이 증가된 이 전형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씩 다 뽑습니다. 네. 전형 유형이죠? 네, 전형 유형 한 번씩 보죠. 어이구, 교과 100%, 교과 100%로 보는 대학이 제일 많군요. 네, 교과 100%를 보고요. 근데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표시를 안 해놨는데요. 근데 교과 전형 교과 100%에도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있고 없는 학교 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뒷 화면에서 또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면접을 보는 학교, 비교과가 들어간 학교, 출결이 있는 학교, 서류가 들어간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있는 학교 있고, 서울대가 좀 독특하게 정시에 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균형 선발을 조금 좀 정의를 교과 전형을 보는 지역균형 선발로 이제 좀 압축해서 봤기 때문에 서울대가 사실 수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저희가 교과 전형을 보는 지역균형 선발만 따로 정리하다 보니까 서울대가 지금 분류돼서 이쪽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제 교과 전형을 보는 학교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서울대가 특이하네요, 그죠? 네, 수능 특이해요. 정시에서 교과를 이제 포함을 시키니까, 오, 나는 이제 너무 정시 엄청 잘해. 나는 뭐 그런데 네. 내신은 그럼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큰일 나죠. 안 돼요,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죠? 정시만 잘해서는 안 되겠구나, 서울대 가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지도 잘 하셔야 돼요. 그 반에 그 수능이나 내신만 하려는 애 있으면 잘 설득하셔요. 네. 안 됩니다. 이런 정보는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희 본교 학생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교는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다 잘 준비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네, 뭐 떳떳하게 얘기하죠. 떳떳하니까. 근데 넘어갈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우선 넘어갑시다. 네, 일단 검캐치라는 거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제 변경 사항이 있는 학교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변경돼서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느냐는 사실 아직 지금 그 전년도 애들이 이거 갖고 입시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변경 사항이 좀 발생하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자,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수능 최저가 거의 대부분 있다. 있죠. 네. 그리고 지난 글씨에 써 있는 대학이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인데 당연히 건국대 같은 경우는 있는데 없어진 거고 세종대는 없는데 있어진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잖아요. 네. 여기 지금 써 있네 밑에. 네, 서울대 정시는 이제 생긴 거죠. 새로. 네,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 전형을 좀 이용하시려면 수능 최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 예전에도 이거 한번 다루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다뤘죠. 네, 내신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그 전 거 좀 보세요. 네. 조회수가 굉장히 높던데 그것도. 네. 100몇 명? 열심히 찍으면 돼요, 우리가. 아니. 네, 단 한 분이라도 우리가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찍습니다. 이건 뭔가요? 인원 제한 졸업생 가능 이거. 이게 졸업생을 그러니까 일단 인원 제한은 학교별로 그 인원 제한이 있어요. 몇 %까지 뽑는다, 뭐 몇 명을 뽑는다라는 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고요. 위에 없는 학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국대하고 성균관대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고요. 이게 사실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인원 제한이 좀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경쟁이 좀 있는데요. 이 농어촌 지역 학교들은 이제 지역균형 선발보다 훨씬 유리한 농어촌 특별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좀 더 쉽다는 표현은 좀 어려운데 네, 조금 경쟁이 좀 여기서 인원 제한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인원 제한, 뭐 예를 들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당장 그 2021년 4월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추후 공개함이라고 써 있거든요. 전형 보시면. 근데 5명 정도 아마 추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대는 본교에서 5명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원 제한이라는 것은 몇 명까지 그 고등학교에서 네, 그렇죠. 추천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몇 %다 이렇게 인원 제한이 있는 거고요. 그럼 졸업생이 가능하면은 이 졸업생까지 포함해서 네, 인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시립대, 중앙대가 이제 졸업생 가능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졸업생들이 조금 수능에 강합니다. 그래서 졸업생이 가능한 학교들을 지원하려면 수능 체제에 조금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위하고 아래를 좀 비교했을 때 졸업생이 가능하면서 수능 체제가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전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체제가 있는 학교들은 수능 체제가 관건인 전형이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졸업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좀 지치시는 것 같아요, 점점.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지쳐갑니다. 지금 찍는 시간이 30분이 넘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전년도 거고요. 근데 잘 안 보실 것 같네. 네. 너무 작아서. 저희 그 심석고등학교 연락 주시면 혹시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이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건데요.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좀 정리한 거고요. 올해 거는 아직 저희가 이제 저희가 만든 자료라 좀 공개를 좀 어려운데요. 그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났다. 네, 여기까지는. 이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좋아요,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거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력이 약해서 쓰겠습니까? 우선 끝. 네, 우리 댓글로 또 궁금하신 자료 있으면 저 오대 선생님이랑 저 김기원이 열심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저는 제외. 해야 돼.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